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10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의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2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9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벌써 노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아직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것.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두 번째 경우로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세 번째 경우로는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가장 많이 힘쓰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죠.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는 것.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죠. 그저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해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음 부모 탓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네로 늙어가기 십상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죠.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키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직접 몸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놓치면 큰일 나는 10가지 건강 습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년을 맞게 되죠. 하지만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과 주위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의 건강 수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노후 건강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보다 충분한 수면을 더 해야 한다는 것. 잠을 잘 때 인체는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지 않고 일찍 깨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채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고기는 무조건 삼가고 채식만 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증세, 즉 두발의 탈색, 치아와 뼈의 약화, 그리고 심혈관의 질병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망간이라는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기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나이가 들면 대뇌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각과 운동신경이 둔하고 동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구강과 인후부의 점막이 위축되거나 비대해지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레가 들리기 쉽고 식도의 과일시, 생선가시, 갈뼈 등이 박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노인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많습니다. 거기에 피부에 지방 조직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특히 피부를 자극하는 산성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산성 비누로 목욕을 했다면 자극이 없는 샴푸나 비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 똑바로 누워서 자면 설근, 즉 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인후부의 조직이 이완되어 호흡기를 막음으로써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동맥 내벽의 삼투성이 높아져서 혈관 내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이는 뇌 조직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당분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예전보다 달달한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 또 자주 먹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장의 지방질 합성이 촉진되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혈관의 경화가 가속되죠. 이는 결국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단백질 음식을 삼가야 한다는 것. 고단백질 음식은 체내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의 체내에서 칼슘 배출량이 많아지면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고단백 음식을 섭취했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커져서 신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추억에 너무 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는 추억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감상은 적막감과 고독감을 가중시킬 뿐이죠. 이러한 소극적 심리 상태는 대뇌에 부담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노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은 젊었을 때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복부의 혈관이 확장, 충혈되는데 이때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죠. 노인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하고 혈관도 좁아져 있어 식사 후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졸리다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식사 직후에 낮잠은 좋지 않다는 것.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뇌의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체내 산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자칫하면 대뇌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직후의 수면은 음식물 소화를 방해하여 위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비결은 사실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항상 이 10가지 습관을 되뇌어보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사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